예. 2교시 시작할게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돈이에요, 돈, 화폐. 일단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화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본질을. 이거 작년 12월 27일 날 했던 우리 2020년 부동산 대전망 자료죠. 10번째, 키워드 10가지 중에 10번째 다뤘던 게 대외 리스크입니다. 대외 리스크. 대외 요인으로 인한 시장 충격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거 인정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사지 마라. 코로나가 일종의 대외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지금요. 일단은 주식시장 볼게요. 자, 대외 리스크는 터졌고, 이제 코로나가 온고잉 상태에서, 애프터 코로나, 이제 코로나 끝난 후에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본질 봅시다, 본질.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너무 싸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부채를 제외한 우리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0.74배 수준인데, 좀 오늘 더 내려갔죠. 더 빠졌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 0.82배니까 한국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 투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분석 같이 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제 바닥 다진 후에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 진정이 되는 때가 보일 시 제가 볼 때는 급반등합니다. 급반등. 또 하나는 이제 전략인데요.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고요. 코스피는 3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지하 3층인데 이게 지하 5층인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알 수 있는 일과 알 수 없는 일을 구분 지으시면 돼요. 확실한 거 한 가지, 본질만 보자는 거예요. 본질만. 지하 몇 층까지 알 수가 없으니 본질은 뭐예요? 한국 주식 너무 싸다. 꼭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의점은 이거예요. 결국은 오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기 전망이 좋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현재 봤을 때 싸다는 겁니다. 뭐 미래 가치가 내일이 밝다. 주식은 원래 내일을 반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가치 봤을 때 주식 싸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싸요.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우리 난세의 영웅 이란 말처럼 이제 위기랑 기회는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을 말하자면 위기가 없다면 기회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기회도 없다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위기 때 잘 대응해야지만 우리 인생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앞길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위기가 곧 기회고,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기회도 제공되지 않으니.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만 뭐가 바뀌겠죠. 우리 실제로 부자분들 중에서 이 위기 상황을 잘 승화시켜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원래 부자였던 분들도 최소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더라. 그거 없으면은 있던 돈도, 물려받은 돈들도 못 지키고 다 날려먹으니까. 지금 우리 고민 많아. 지금 댓글 봐도 고민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집을 사, 아니면 집을 계속 사지 않아. 고민이 사라집니까? 고민이 안 사라집니다. 집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데,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고민이 낫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 고민은 사라지지 않아요. 실물 자산 하나도 없이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 전세금, 오롯이 그냥 내 현금.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혼란기 속에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이 뭔데요? 초저금리, 최대 유동성, 공급 부족. 그래서 한국 부동산 상승의 어떤 본질은 초저금리, 최대 유동성, 초유의 유동성이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는 뭐예요? 화폐가치 폭락이지. 대폭락이죠. 화폐가치 대폭락. 물론 부동산 자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죠. 하지만은 화폐가치 하락이 몰고 오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구태여 올라주지 않아도 돈이 내려가면 올라 보인다니까. 우리도 이제 1% 이하로 금리 내려갔습니다. 제로금리를 향해서 가열차게도 내려갈 겁니다. 금리는요. 유동성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겁니다. 유동성은요. 그 와중에 공급 부족 어떻게 할 거죠? 분양가 상한제 이거 이제 조만간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 하반기부터 몇 년간 공급 자취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집을 사면 머리 아플 거야. 그냥 전세 살면서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해보자. 3기 신도시 한번 노려볼까? 큰일 납니다. 이건 왜 큰일 나냐? 이건 뭐 아니면 도잖아. 뭐 아니면 도. 최소한 그러면, 아니, 로또 청약, 그거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뭐 아니면 거리나 개 정도는 잡아야지. 아무래도 도는 아니죠, 여러분. 뭐 아니면, 이건 거 아니,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뭐 아니면 걸 아니면 뭐 아니면 개는 잡아야지. 그러니까 청약시장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장 아닙니까? 가장 합법적인 도박장이죠. 또 이 얘기가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지금 제목이 지금 뭐예요? 코로나 그 후예요. 코로나 그 후. 본질을 잊지 마세요. 코로나 그 후인데, 저는 최소한 현 정부 임기 중에 2차례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싶어요. 1차는 이제 코로나 종식 후, 그러니까 종식까지는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게 확실히 보일 때, 이 불씨가 사그라드는 게 확실히 보여서 조만간 꺼지겠구나, 불씨가. 그 시점에서 1차, 마지막 2차는 대선 임박해서입니다.
대선이란 주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쯤에 공급 부족이 극에 달하고 전세가 급등이 극에 달하고 유동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때가 딱 예상하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단순히 대선 때문에 집값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즈음에 대선 즈음에 2차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규제책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것이고 이 두 차례의 어떤 1차와 2차를 보고 있는 이 두 차례의 상승을 그 규제책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거의 규제로 번복이 돼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의 뭐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고 나서야 끝날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드렸던 말 중에 제가 인천하고 의정부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이 온다면 조심하라 이런 영상을 몇 번 올렸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올 2020년 부동산 전망해 드릴 때 의정부시랑 인천시가 만약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뭐라 그랬죠? 조심하자 그랬죠. 그리고 따로 영상도 찍어 올렸었죠. 올 2월 달에 찍어 올렸죠. 이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수원 집값 눌렀더니 분양권 억대 프리미엄 붙은 인천. 미쳤어요. 시작됐습니다. 주한 캐슬앤더샵 에듀폴에는 작년 8월 달에 4억 1천만 원짜리 분양권이 올 2월 달에 12, 16 대책 이후 올 2월 달에 5억 1천. 20 몇 %가 폭등했고 9월 GLCT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4억 4천짜리가 지금 5억 8천. 부평 아이파크는 작년 초에 4억 4천짜리가 지금 6억 1200. 여기서 더 올랐어요. 웃긴 건. 2월달 시거래거든요. 더 올랐어요. 지금요. 제가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 1월달에 올렸을 거예요. 풍선효과 소액 투자처 조사하러 다닌다. 인천 다니고 있다. 왜냐하면 수용성 바로 들어가는 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은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바로 불이 붙을 수용성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불이 번질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봤던 것인데 지금 뭐 난리네요. 네, 난리네요. 3일 전에 나온 뉴스도 지금 보시면 굴이 날아가죠. 굴이에요. 굴이 날아가고 인천도 지금 이렇죠. 인천도 이거 머지않아 구리의 이 각도가 인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풍선효과지 뭐. 또 갭매우기고 다 뭐예요? 부작용이죠. 구리 아파트 가격이 뛰어라, 인천 아파트 값이 뛰어라는 정책은 없었습니다만은 부작용이죠. 부작용. 예상컨대 수도권 전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 돼야지만 끝날 겁니다. 이 사태가. 다음 화폐.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쓰려다가 화폐라는 말이 좀 더 고상한 것 같아서 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봅니다. 환율과 화폐 개혁 두 가지 볼게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가 환율 리스크를 환율이 낮을 때부터 얘기해 왔는데요. 지금 환율 제가 전문가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다른 거 안 묻고 환율 물어봐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니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율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유지라는 말이 많이 쓰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약세가 보일 것이다. 무슨 소리냐? 환율이 뛴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더 많이 낮추면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환율은 안정되지 않겠냐. 환율은 금리 하나만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하폭만으로 어떤 국가의 통화 가치를 판별하기 어려운데 이 환율에 영향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를 봤을 때 성장다운 성장을 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미국. 그래서 환율은 오를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휴지가 돼가고 있고 원화도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데 달러의 휴지화는 좀 고급 클리닉 티슈라면 원화는 그냥 신문지죠. 신문지. 둘 다 종이지만, 둘 다 종이지만 조금 더 고급 휴지로 고급 종이를 갈아타려고 달러를 사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그런데 주가는 오를 건데,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 보세요. 만약에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코로나 그 후 중에서도 아주 먼 훗날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좀 앞당겨 올 수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코로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막 전 세계가 다시 막 부양하는데 갑자기 또 멈추더니만, 그때는 어떤 큰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블랙홀로 빠져드는 날이 옵니다. 뭐라 그 얘기죠? 동력이 완전 없다. 아무 동력이 없다. 더 이상 한국 경제 성장이 이제 불가능하다. 금리는 완전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경제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자, 그런 날이 여러분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왜 올 수밖에 없냐면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막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땅도 개코만해가지고 인구는 이렇게 적어. 그럼 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요거밖에 안 되는 인구가 이 정도까지 전쟁에 대해서 폐허가 된 나라를 이끌어냈으면은 계속 못 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뭐예요? 쉬었다 가야지. 근데 그 쉴 때, 우리 그동안 잘했어.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아주 국가가 초비상으로 갈 겁니다. 나라 망한다, 이거. 응? 외부 충격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거 다 나라 망한다. 성장 불가. 그런 날이 온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응?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화폐를 건드리는 거지. 화폐 자체를 건드리는 정책을 그 카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지금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 후를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동력은 없지. 그러면 결국 지하 경제를 들춰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와요. 아니 뭐 주방에 재료가 있어야 막 맛있는 요리를 꺼내서 정부가 막 국민에게 대접을 하죠. 재료가 다 텅텅 비어있고 밥솥 열어보니까 밥도 하나도 없고 따닥따닥 그 눌러붙은 누룽지 밥풀떼기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긁어서 누룽지탕 끓여야죠. 뭐 화폐개혁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죠. 그러면서 이제 포장지는 저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키면서 경기 부양의 어떤 이건 일종의 해결책이 아니라 진통제인데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언젠가는 화폐개혁 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한국은요, 뭐 4차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과도기를 거친 후에 저는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고 봐요.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인 걸 자긍심 가져도 돼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런 여건에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 식민지가 끝까지 식민지로 살자고 이렇게 자국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뭐예요? 재도약하기 위한 그 보릿고개를 극약 처방 없이는 버티지 못할 거라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화폐를 건드리는 그런 정책을 쓸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성적인 판단이 지배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이렇게 어떤 본능적인 그런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망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군집 심리고요. 두 번째는 위험 회피 심리입니다. 이렇게 모여다니는 걸 좋아하죠. 여기 폭락론, 여기 폭등론. 꼭 어떤 무리에 내가 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이 군집은 뭐죠? 폭락, 급락, 다 팔아. 현금 보유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심리가 여러분 인생을 망칩니다. 이 두 가지 심리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뭐예요? 위험을 좋아해야 되냐? 아니요. 최소한 위험을 좋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위험을 피하는 게 극도로 심해지면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위험은 곧 위기고,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니까. 둘은 항상 같이 온다니까. 그리고 이성을 찾고 본질을 팔아. 최근에 압구정동 거래 내역을 좀 봤습니다. 신현대 35평 101동 2층 24억. 이거 저랑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 지난주에 저랑 상담하신 분한테 그분이 이 매물을 물었어요. 사도 되냐고. 제가 사셔라. 근데 이게 좀 거래됐거든요? 우리 상담 받으신 분이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수인 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매도인 분, 이 결정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특히나 113동은 신현대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궁금하신 분들은 지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60평이 아니라 59평이고, 61평이 따로 있는데, 59평이 113동이고, 이게 대략 61평보다 지분이 2평이가 더 큽니다. 한강변이고요. 왜 팔았을까? 다 팔린 것들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 사신 분들을 여러분 봤을 때 이분들은 무모한 겁니까? 용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최근에 팔린 것들입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된 기간에 팔린 것들입니다. 거래가 꽤 있었죠? 이게 만약에 코로나 지금 사태가 아니라면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까요? 일단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온다 해도 이 금액대 내놓지 않겠죠. 심약자분들, 최근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심약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면 딱 물어요.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물으세요. 양갈래길인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으시거든요. 우리 심약자분들이. 그럼 저는
제 답변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길이 하나인데요. 길이 하나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시던지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양갈래 길이 아닙니다.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가던 길을 가시든 오신 길을 돌아가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돌아갈 겁니까 여러분? 되돌아가실 겁니까? 제가 볼 때 압구정 현대 파신 분들은 되돌아가는 건데. 자, 그리고요 강의 내용 외에 이제 공지사항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방송 시간에 한해 국한돼서 질문, 고민사항 남겨주시면은요, 우리 이제 부자병법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Q&A 영상, 한 질문 하나당 4분에서 5분짜리 찍어서 별도 영상으로 매주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해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채팅은 저속 모드 했더니 좋네요. 자,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 후원도서 얘기 좀 할게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 얘기 다 듣고 나가세요. 자, 지금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전액 난치병 어린이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총 3,000부를 찍었고 1,000부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2,000부는 제가 직접 판매하겠다고 가져왔습니다. 왜?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팔리게 되면은 책값에서 상당 부분이 유통 마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 난치병 어린이들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돕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 비용 1,700만 원은 제 개인 사비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그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 어린이 돕는 데 쓸 거니까 여러분 돈만 벌 궁리하지 마시고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난 됐어. 난 부동산 얘기만 듣고 난 빠질래. 네. 그런 분들 상담 신청하지 마세요. 상담 안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네? 이 몸이 좀 아플 뿐이지 이 친구들 여러분 건강만 찾으면은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미래예요, 여러분 미래. 저도 50년 후에는 생을 마감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도와주세요. 이 친구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올리는 모든 영상 뒤에 나오고 있고 또 영상 보시면 밑에 보시면 도서 구입 그 도메인이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다 구입 방법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딱 들어오시면 메인에 이 책 구입에 대한 설명 방식이 다 써 있습니다. 그거 좀 다 이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힘 좀 내시라고 요새 제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예요. 이태원 클라스 노래 들으면서 강의 마칠까 합니다.